그러면 착한 쓰레기래. 그렇죠. 쓰레기가 아닌 건 아니에요. 착해봤자, 그리고 그 전에 착했어봤자 그 어떤 것도 쓰레기라는 본질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착한 쓰레기의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제희가 자기는 리틀 차은경이 아니라 리틀 김지상이라고 반박했어도 바람 피운 아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리틀 김지상이라는 말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인간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이는 부정기인 것 같거든요. 유리한테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는 거냐며 담담한 척 물어보지만 정작 엄마가 이혼 얘기를 각 잡고 직접 꺼낼 상황이 되자 피하는 걸 보면 또래보다 속이 깊고 똑똑하지만 애는 애구나 싶었거든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저는 지상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다른 부분에서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차은경과의 전투가 아니라 바로 경제적으로요. 지상은 제희를 돌보며 의사로서의 커리어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물론 그럼에도 다닐 수는 있었지만 은경과의 이혼이 공식화되고 그 이유가 지상의 바람 때문이라는 것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다니던 병원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잘리게 돼요. 그런 본질적으로 제희 때문에 커리어가 끊어진 건 아니라고 봐야 해요. 잘린 게 제희 돌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불륜 때문이니까요. 자기 자신 때문이고 사라 때문이죠. 여기서 일단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줄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은경에게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끊어졌겠죠. 사화에서 나왔던 소송이 있었잖아요. 가장이라고 계속 돈 보내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재산 분할 안 해주는 게 더 이상하다고. 은경이 당장 끝내라고 했었잖아요. 1화에서 5화까지 모든 이혼 사건들의 상황이 복선이 되어 은경에게 적용되는 지금 구조를 보면 은경은 이미 지상에게 생활비를 끊었을 거고 그럼 지금 돈은 사라의 월급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사라는 이게 또 불편할 수 있고요. 사실 사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은경에게 그만두겠다고 했잖아요. 은경은 다니라고 했지만 엄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대정 대표는 사라한테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직원 품위 유지 조항을 들 수 있죠. 그럼 바퀴벌레 커플 2명 모두 실업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재정적인 부분은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일정한 고려의 대상이 되죠. 양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마음만 있다고 애를 키울 수 있냐고요. 땅 파고 풀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 애한테 옆에서 파라고 할 수도 없고요. 지상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먼저 오면서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의사와 병원도 일종의 서비스업이고 의료 파업만 아니면 사실 선택권이 많은 지금은 환자들이 병원을 골라가는 시대인데 앞으로의 살 길도 막막해지지 않을까요? 이혼 사유가 바람인데 어느 환자가 가고 싶을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제희를 양육하며 그 선배 말대로 기술이 연마되지는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강상주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라 비쌀 것 같은데 변호사비도 위태한 거 아니에요? 바람 피우는 남편마저도 받아주려고 애써 모른 척하며 호텔에서 결혼기념일 챙기던 은경에게 모질게 한 순간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굿파트너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굿파트너는 드퀸이 파트너. 드라마 퀸 구독. 파트너 정의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차은경의 오랜 후배이자 동료 변호사인 정의진은 1년차 변호사 시절에 차은경을 사수로 만났는데요. 자신과 다른 성향인 차은경에게 많은 걸 배우면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상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조언으로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때문에 차은경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10년 동안 차은경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챙겨주던 정의진은 차은경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정의진은 차은경을 처음부터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차은경이 청첩장을 주던 날 세상 다 잃은 표정을 하던 걸 보면 알 수 있죠. 김지상의 축하 파티 날 차은경의 집에서 김지상과 최사라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차은경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차은경이 힘들어하는 게 보기 싫어서? 아니면 차은경이 이혼하기를 바래서였을까요? 왠지 두 가지 다일 것 같죠? 정의진이 대정 로펌 오대규 대표의 아들일 거라는 추측이 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아직 로펌 직원들은 모르는 눈치입니다. 차은경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회사 직원이었다면 대표한테 할 수 없는 행동과 말투는 아들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정의진도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진의 엄마는 오대규의 내연녀였을 가능성이 큰데요. 오대규가 애미 없이 자랑 티를 낸다고 하는 걸 보면 지랄 맞은 오대규 성격 때문에 아마도 그녀가 일찍 죽게 되면서 혼자가 된 정의진을 오대규가 금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대규 때문에 죽은 엄마의 기억으로 어릴 적부터 오대규를 증오하게 됐을 텐데요.
그로 인해 둘의 사이가 나보다 못한 관계입니다. 차은경의 이혼 소송을 누구보다 서포트해주고 싶은 정우진이지만 담당 변호사인 한유리가 차은경에 대한 정우진의 마음을 알게 돼서 물러나 있으라고 말하죠. 본인이 대중들에게 욕을 먹게 된 상황인데 오히려 차은경 걱정만 하니까 바로 들통나버리죠. 머리로는 아닌 척 속이려고 해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숨길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우진은 안 보이게 차은경을 도와주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둘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에서 그 짓을 하는 것을 촬영해놨을 것 같지 않나요? 재판에서 차은경이 불리해질 시점에 증거 영상으로 차은경에게 줄 것 같습니다. 차은경이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을 텐데요. 정우진은 그런 차은경이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차은경이 정우진에게 한 말 중에 대리인은 당사자의 이익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이번 진흙탕 싸움에서 차은경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차은경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김지상에게서 차은경을 지키기 위한 정우진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차은경만을 생각하게 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굿파트너는 띵소굿과 함께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라가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은 제이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사라는 지상과 은경을 떼어놓고 살림을 차리려 했지만 사실 제이를 데려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고편에서 제이를 빼내오는 것도 단지 은경에게 정신적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지 제이에게 진심으로 좋은 생활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제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상은 양육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라는 은경에게 타격을 주고 싶지만 제이를 데려오는 것은 불편합니다. 지상은 은경과 이혼하면 남이지만 제이는 은경의 DNA를 반씩 물려받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지상과 제이는 다릅니다. 유리는 제이를 보자마자 너 리틀 차영경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직감했습니다. 최사라가 그것을 못 느꼈을까요? 제이를 데려오는 것은 당연히 귀찮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라는 은경에게 이기고 싶다는 열등감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제이를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아이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이는 이미 지상에게 엄마 아닌 다른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가 사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홈파티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지상이 대정 로펌의 의료 자문이 된 날, 우진이 사라와 지상이 술을 사오면서 손잡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우진밖에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제이도 2층 자기 방에서 그 장면을 봤을 것입니다. 지금 제이는 매우 어둡고 우울하지만 홈파티 날의 제이는 매우 밝고 유쾌했습니다. 그날 아빠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이가 사라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아빠의 편을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이는 너무 똑똑해서 아빠를 선택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나 아빠랑 사라 이모랑 살게요. 어때요? 좋아요. 이렇게 말해서 사라의 반응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사라의 진심이 드러나길 기다리는 것이죠. 사라는 그걸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좋아하는 척하면서 제이와 함께 있고 싶어 하겠지만 지상도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사라가 제이에게 했던 것들이 모두 가식이라는 사실을 지상이 알게 된다면 사라와 지상의 관계는 깃털보다 가볍게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 때문에 자신을 쉽게 버리려는 지상을 보고 사라는 더 이상 지상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이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이가 지상에게 가는 척하는 것이 지상과 사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드라마가 아닙니다. 사라와 제이 그리고 지상과 은경 사이의 복잡한 심리와 이중적 태도가 얽히고 설킨 이 작품은 충격과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사라의 행동은 제이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경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제이는 이미 아빠의 외도를 목격했으며 사라와 지상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이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보와 심리적 우위를 이용해 사라와 지상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제이는 겉으로는 아빠와 사라의 편을 드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라의 진심을 드러내고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라가 제이를 이용하려는 이중적 태도에 대한 제이의 반격일 수 있습니다.
제2의 이러한 행동은 사라와 지상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들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라와 지상은 각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제2를 이용하려 하지만 제2는 그들의 계획을 꿰뚫어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갈등과 인물들의 이중적 태도는 이 드라마를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닌 관객들이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 넘치는 작품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각 인물들이 숨기고 있는 진심과 그들의 내면적 갈등을 통해 관객들에게 끊임없는 긴장감과 흥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객들은 사라와 지상, 제이와 은경 사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각 인물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을 지켜보며 이들이 만들어가는 충격적이고 반전 가득한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각 인물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조종하는 복잡한 심리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과 이중적 태도가 얽힌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과 흥미를 제공하며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관객들은 각 인물들의 숨겨진 진심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